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6일 토요일 아침 박영식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고 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이자 야권의 가장 유력했던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가 의원직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되는 판결을 받은 것이지요. 항소는 당연하다.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이 재판 결과는 민주당에게도 큰 충격을 줬습니다. 선고 내용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재판장 한성진 판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민의를 왜곡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한 문장이 주는 충격은 민주당 지지자분들 뿐만 아니라 정치의 사법화를 경고했던 많은 헌법학자들이나 법학자들에게도 충격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징역 2년이라는 구형량을 감안했을 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이 선고는 앞으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력한 대선 주자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사법부가 박탈해야만 하는 사안인지는 이에 대해 의문을 품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장동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김만배 전 기자에 대해서 개인적인 친문이 없다, 이런 취지로 말했던 허위 사실 공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서 6건의 고발건이 있었는데 검찰은 이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각하 처분한 바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어느 한쪽에게만 치우쳐 있거나 어느 한쪽에게만 남용된다면 사법의 형평성 또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은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것이고, 그렇다면 가장 큰 피해자가 될지 모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재판 결과를 수긍하지 못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 하지만 우리 정치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재명의 정치도 민주당의 정치도 이런 상황에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한 항소심이 기다리고 있고, 이 외에도 다른 재판 일정이 연이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 대표로서 국정과 또 의정, 정부 여당에 대한 행정부에 대한 견제, 자신이 맡은 바는 또 차질 없이 수행해야 되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인의 말과 행동을, 또 국민의 과반에 가까운 선택을 받았던 어떤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 사법부로 가져가 정치의 사법화로 이르게 되는 현재의 상황에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확정 판결을 기다리며 우리의 정치 문화가 또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지, 우리의 정치 문화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6일 박영식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른 게 아니고 택시를 딱 탔는데 택시 타고 나서 라디오 뉴스에서 또 자연스럽게 요 내용이 나오니까 기사님이 기사님도 굉장히 좀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아니 뭐 근데 그 택시 기사님 말씀이 그러더라고. 저랑 생각이 완벽하게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정말 똑같은 생각이에요. 기사님은 뭐 혹시 이 말씀하면 요즘에 세상이 무서워가지고 저를 알고 말씀 또 하신 것 같아서 어쨌든 뭐 보셔도 상관없어요. 이건 기사님이 하셨던 얘기니까. 자기는 이재명을 잘 모른다. 나는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잘 모르고 사실 민주당도 싫다. 뭐 민주당이 뭘 그렇게 잘했냐. 그런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운을 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은 뜨악하고 이거 오래 가겠는데? 왜 그렇잖아요. 택시를 타거나 대리기사님을 만났는데 정치 얘기 꺼내시면 조금 피곤해질 때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근데 이제 어제 택시기사님은 조금 그 시작은 약간 불안했는데 뭐 저는 사실 좀 택시 타면 쉬고 싶어 하는 스타일인데 기사님이 말을 걸면 좀 피곤하거든요. 그게 어떤 의견이든 피곤하단 말이에요. 근데 기사님이 난 이재명도 모르겠고 난 민주당 싫고 참 쉬고 있다. 예 그러시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 뒷말이 이제 그런데로 이제 시작하는 그런데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굉장히 좀 나이가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정확히 뭐라고 하셨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막 시시콜콜한 거 가지고 재판을 안 했다. 예, 뭐 정치인들 하는 그 선거 과정이나 선거 이전의 거를 다 끌어와가지고 재판해버리면 그 사람 뽑아준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제 한마디로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잠깐 얘기했던 이제 이른바 그 정치인의 모든 말과 행동을 이 재판으로 가져가서 어떤 사람의 정치 인생을 끊어버리는 이 이제 정치의 사법화. 요게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이게 반복되면 국민의 민의가 왜곡됐다고 판결을 받는 거지만 나머지 그동안 이 사람을 그걸 뛰어넘어서 선택해줬던 국민들의 판단 이걸 자체를 법이 방망이로 끝내버리는 거거든요. 이건 좀 아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과거에 이제 그 독재 정권이나 군사 정권 시절에 있었던 그 야당 정치인들의 탄압 이런 거를 굉장히 우려했던 시절이 있었고 뭐 지금도 사실 그거는 자기는 입장이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이재명도 싫고 민주당도 싫은데 이건 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는 이재명을 뽑지 않았고 윤석열도 뽑지 않았대요. 누구를 뽑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어쨌든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 택시기사님 말씀도 결과적으로 좀 리스크가 있다. 그 이재명 개인이라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야당의 제일 대선 주자이고 이분이 받았던 과거 대선의 득표가 이제 1600만 표에 이르는 표이고 당심으로도 압도적인 당심을 받았고 당대표로 재신임이 됐고 총선에서 또 국회의원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 국회의원을 또 뛰어넘는 이제 이 대한민국당에서는 대선 주자 1위 적합도가 이제 이미 한동훈 대표와는 뭐 25%로 그 이상으로도 벌어진 결과가 있지만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한 판단, 법적인 판단으로 정치인의 말과 행동이 이런 식으로 사법부의 판결로 인해 국민의 민심이 한순간에 말살되어 버리는 정치의 사법화 문제다. 이제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택시 기사님은. 저도 뭐 일정 부분 동의했고, 그리고 요즘에 택시 기사님들이나 대리 기사님들이나 참 그 라디오도 많이 들으시고 관심 많으시면 유튜브도 이제 차 안에서 소리만 이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을 아까 이 내용은 제가 이제 과연 우리 형평성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아이고 우리 오늘 갓독자 타임인데 이거 앞에서 얘기를 다 해버렸네. 하하 참. 그냥 얘기할게요. 일단 다 얘기하고 빨리 끝내고 여러분들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말고 뭐 저기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로 이 선거 기간 동안 거짓말 했던 거 이런 거를 만약에 기소하고 판단을 받아보면 대통령은 지금 형사소추권이 없어서 그렇지 이거를 동일하게 판단을 했을 시 당선 무효형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내려줄 수 있는 사안들이 제가 보기에 몇 가지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대통령이어서 대통령으로서의 정치를 막지 않기 위해서 또 국민들의 민심을 받아서 어쨌든 과반이 넘는 표를 받아 선택한 대통령이니까 그 대통령의 직을 보장하고 임기를 보장하고 또한 신분을 보장하여 형사소추권이 어쨌든 없는 거잖아요. 소추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유사하게 0.78%포인트 차이였던 이 야당 대표도 과거에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군사 정권이나 독재 정권에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뭐 기사님의 지적에 저도 고개가 좀 숙여졌고 또한 아까 그 얘기를 기사님도 똑같이 했어요. 뭐 김만배 어쩌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김만배를 모른다.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윤석열 후보 또 허위사실 공표권이 이제 검찰로 하여금 무혐의 각하 처분을 받았던 과거의 사례를 기사님이 언급을 하시더군요. 저는 뭐 우리 와이프가 구약을 다 외운다. 그리고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피해만 받지 이득을 올린 적이 없다. 이제 이런 언급들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도 도마에 올랐는데 왜 이재명만 이렇게 하느냐. 이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끌고 왔었는데 제가 방금 언급했던 이 개인적 친분이 없다라는 김만배에 해당되는 그 언급 그거는 어제 기사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보다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나서 내가 공부가 부족했구나. 맞다.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도 이 과거에 했던 말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적이 있지. 이러면 형평이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어쨌든 편파성이나 공정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1심 선고가 그렇게 났습니다.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성찰 그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1심이 나왔으니까 이제 항소심을 기다리게 돼야 되는 처지인 이재명 대표 또 더불어민주당이 됐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판결문에 민의에 대한 왜곡, 민의에 대한 왜곡이 있었다는. 네.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해야 하나 사법부를 존중하지만 판사 개인에 대한 판결을 우리가 항상 믿고 따르고 존중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은 검사들의 기소에 대해서도 과거엔 검찰이 기소를 하면 국민들 대다수가 그것을 99.9% 믿어주던 시기가 있었고 지금도 검사가 기소를 하면 그래도 저는 국민의 한 55%는 검찰의 기소는 모든 것이 다 정당하다라고 판단해주는 기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윤석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생각이 좀 바뀐 게요. 과거 검찰들의 무도한 정치적 기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 과정도 그렇고요. 그건 뭐 노무현을 죽음으로 이끌고 간 당시의 검찰의 행태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저는 굉장히 컸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그 어떤 검사들과 검찰에 대한 의심 검찰 집단에 대한 색안경 이게 좀 전 있어요.
근데 그게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검사가 기소를 하면 다 정당하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 오늘 아침 조중동처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경고하지 않았냐? 이재명이 왜 검사가 기소해서 판사가 유죄라고 한 건데 그럼 이제 유죄 인간 아니냐? 여전히 이제 이런 시각이죠. 근데 저는 노무현 때부터 시작된 저의 어떤 의심, 합리적 의심, 정치 검찰의 정치 이거를 의심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판사라고 하여 물론 저는 사법부는 존중합니다. 제가 입법부를 존중하듯이 사법부를 존중하나 판사의 판결은 때론 왜곡될 수 있고 때론 정치적일 수 있고 때론 그 판결을 의심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못할 일은 아니다. 삼권 분립 중요하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만든 이 근간과 시스템 중요하죠. 다만 사법부는 존중하나 판사의 판결은 좀 더 곱씹어보고 뜯어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이 사법부에서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그대로 다 흡수해서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주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어떠한 판사님들은 검사들을 혼내면서 기소 내용의 육하 원칙이 맞지 않다. 내지는 이 공소 사실에 대한 내용을 뜯어보니 이건 왜 그런 거죠? 라고 검사의 기소 내용을 공소 사실을 의심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판사님들은 재판의 근간을 새로 만드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피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없도록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판사님들도 있고요. 사람이 결국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판사의 판결을 우리가 다 의심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꼼꼼하게 읽어보고 이것이 진짜 완벽하게 법리에 맞춰서 증거에 맞춰서 판결을 내린 것인지 우리가 주시해보자는 얘기였습니다.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진 않은 것이고요. 이거 다시 가야 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너무 많았어. 제 어제의 추억, 이런 거를 어제의 추억부터 해서 요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쓸데없이 말이 길어져가지고 다시 가겠습니다. 네. 아이고, 예, 좋습니다. 아이고, 제 댓글이 딱 지금 눈에 들어온 게 언더독님이 사법부를 존중해? 그걸 말이라고 하냐? 라고 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입법부를 존중하듯이 사법부를 존중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민주주의의 근간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삼권 분립의 국가이기 때문에 각 부를 존중한다는 것이지 제가 판사를 존중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또 흥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법부가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 판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니까 누가 계신가요? 예, 프리엔젤님, 애플스네일님, 물빛님, 제이제로님, 토토는 행복해님, 박영숙님, 리카님, 교촌님, 동대문 꿀주먹님, 그리고 SJBP님, 킹콩님, 랑이사랑님, 소울님, 김리보매니 웨어님, 왜 이렇게 길지? 그리고 유월님, 차니해피님, 금모래님, 근조대한망국님, 애플스네일님, 김노래님, 이지쟁이님, 또 유리님, 파란하늘님, 또 진킹님, 어서오세요. 일일몬수님,
예, 이지쟁이님, 김노래님, 잊지말자님, 동대문 꿀주먹님, 신원섭하님, 백장민님, 오늘 출근하시는군요. 크레이그씨님, 레레두님, 판사 한 명이 100만 서명 시민을 짓밟은 나라. 예, 요런 이제 닉네임으로 바꾸셨네요. 119대 29님, 난다님, 꽃다지님, 하동님, S님, 디올리님, EQR님, 예공주님, 최선임님, 양이동님, 뽀이님, 이콩이님, 야맹어사 졸도야님, 여기야 여기님, 네, 백장민님, 다온다온해님, 네, 그리고 오전에 일찍 와주신 어떤 분이 제일 먼저 들어오셨는데 제가 못 봤어요. 네, 30초님 계신가요? 혹은 전일섭님 아마 보고 계실 거고, 그리고 시사위크님도 아까 일찍 들어오셨는데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그 시사위크 채널은 제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또 채널이니까 혹시 여러분들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고, 제 지금 이 라이브 클립에도 이거를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108요괴당 해산님, 여기야 여기님 아까 읽어드렸나? 해피글로리아님, 소울님, 내사랑님, 이슬님, 킴디구피 채널님, 다니엘라님. 예, 지금 패싱 당하신 분들 빨리 댓글 올려주세요. 패싱 당하신 분들 빨리 올려주세요. 읽어드릴게요. 레드 잽스님, 금모래님, 사법 쿠데타를 진압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오늘의 일바는 맞아요. 제주 유목민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어제 금요일 오전 방송 찾으시다가 제가 설명 댓글 달아드렸는데, 금요일 오전은 오마이 나가는 날이어서 이슈 버스킹이 하루 쉬는 날입니다. 제주 유목민님, 동대문 꿀주먹님, 김주광님, 또 안동땡님도 오셨고요. 버터님도 계시고, 성지연님, 르곳이 있었다님, 김주광님, 행복하자님, 성지연님, 김기현님, 신지선님, 김미경님, 예, 행복하자님 아까 말씀드렸고, 황금소나무님, 잼림님, 프리엔젤님, 미운님, WP님, 바둑이님, 왕꿈트리님, 춘초킴님, 신토방님, 현자의 돌림, 기쁨 두배님, 핫님, 닉네임이 너무 어렵다. 핫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낭만추객님, 양이동님, 돼지고기 600g님, 이고운맘님, 언제까지 읽을 거냐면요. 예, 그래도 9시 25분까지 읽으려고요. 왜냐면 780분은 소중하니까. 엄파이어 다이어리님, 신나게 등산님, 이상훈님, 소울님 1000명인데 다 읽으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 띵굴 아저씨, 띵굴TV의 민동기 평론가님은 이 닉네임 소개만 한 10분 하세요. 10분. 예. 10분 정도 그렇게 충분히 닉네임을 소개를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제가 다 보고 있다라는 걸 아실 것 같아서. 네. 인간과 국가님, 김이사님, 댓글 안 달고 버텼는데 이것도 읽어줄라나? 당연히 읽어드리죠. 김이사님, 봄이 피어 섭님, 플로렌스님, 미운님, 카카하트하트 맘님, 들꽃처럼님, 미션TV님, 네, 미션TV님, 네, 감사드립니다. 조금 시청자분들이 빠지시더라도 오신 분들은 다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레지나님, 고소한 아몬드님, 정토벤님, 감사드립니다. 예. 김송란님, 소리소문님, 상촌님, 치킨님, 거의 다 읽은 것 같은데 이제 모든 것은 흘러간다님, 내가 안 읽은 새로운 아이디가 나올 때까지, 룰라님, 토토는 행복해님, 토토 녀석이 귀팅합니다. 폰 보고 있음 발로 폰을 차네요. 현이님, 모모님, 째쟁이님, 안녕하세요. 가망이 없어님, 네, 몬순이는 아까 읽었고요. 프리우스님, 안 까였다니까요.
네. 신언서파님, 헤이즐러님, 트루스님, 날라리님, 귀팅하셨군요. 이루미님, 옆에 있는 저희 애 이름도 불러주세요. 서희야, 서희야? 보고 있니? 해피써니님, H3님, 네, 다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진원님, 예, 다들 뭐 오늘 하루 종일 광장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씀 하신 분도 계시고요. 빛방울님, 감사드립니다. 제이제로님, 아직도 여전히 출석을 부르고 계시냐? 그렇습니다. 유창순대 삼계탕님, 김지원님, 종편에서 국민의힘 쪽 사람들 신났다고 재판 얘기하는 거 보면 짜증이 납니다. 뭐 이런 말씀 주시고, 신지선님, 네, 이제 24분, 25분이 됐습니다. 요 정도로만 오늘 여러분들의 댓글 소개를 해드리고요. 박영숙님, 예, 비트핑크님, 출석이 길군. 그래도 읽어드리잖아요. 알렉스님, 이따가 시청에서 만나요. 저 이따가, 어디냐. 뉴스토마토 4시 반에 가기 때문에, 현장에 있을지, 스튜디오에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마 스튜디오에 있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시청에 저도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 나갈 예정이니, 여러분들 혹시나 제 얼굴이 그리 매우 흔한 얼굴이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시게 되면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출발하는 댓글 타임이 좀 길었다고 다들 말씀 주시는데요. 오늘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찡유님, 감사드려요. 태정태세 비욘세님, 임형진님, 반갑습니다. 예, 이따가 혹시나 만나 뵙게 되면 인사 바랍니다. 구환철님, 대구 사는 60대인데 민주당에는 이재명밖에 없구나. 어이가 없다. 뭐 이런 댓글을 주시기도 했네요. 네, 1번은 드렸습니다. 네, 포털로 확인해보는 오늘자 기사들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면으로 넘어가면 당연히 뭐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기사들은 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관련된 내용들이 뭐 제일 많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보고 나서 대부분 언론들이 다루는 것은 벌써부터 다 끝난 것처럼 일단 기류 자체가 이재명은 끝났다로 다 읽혀져요. 사실 뭐 예상했던 바입니다. 예상했던 바죠. 무슨 소리죠? 잠시만요. 밖에서 청소기를 저희 집이 아니고 밖에서 나는 소리구나. 이상한 소리 들리죠? 문 열어서 그래요? 문 열었어요? 밖에서 난 소리 때문에 그렇구나. 나 뭐 하는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은 다 끝났다라는 식으로 일단 보도가 되고 있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사법 리스크에 대한 현실화라고 하면서 누누이 경고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이고 벌써 대선 주자 바뀌겠어요? 그리고 당대표도 바뀌겠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도 마치 상실되듯이 민주당은 실제 간판을 다 갈아버릴 것처럼. 왜냐하면 선거 비용을 다 뱉어내야 되니까 그게 한 400억 된다고 하죠. 마치 확정 판결된 것처럼 언론 보도에는 다뤄지고 있는데요. 제가 사설을 보니까 몇몇 언론 빼고는 거의 다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섣부른 거 아닌가? 1심일 뿐이고 1심 이후에 이제 펼쳐질 뭐 여러 어떤 예상들, 뭐 전망들 그런 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좀 과하게 나가 있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하기보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좀
모셔올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요 기사는 이따가 이거 확인을 해봐야 이거 보세요. 머니투데이 기사 볼까요? 벌써 김동연 얘기 나오고 난리 났죠? 예, 김동연 그리고 또 비명계 의원들 내지는 비명계 인사들 이쪽에서 이제 꿈틀꿈틀 거린다. 민주당 재편 움직임. 민주당은 분열된다. 이제 물 떠다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슬슬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사설도 사설이고 기사도 기사지만 이런 내용들이 워낙에 많아서 요 내용 만나보기 전에 저의 오프닝에 사실 소개하려고 하다가 오프닝에 또 너무 남의 말을 다 일일이 옮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페이스북 내용만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썩 불편하시지 않다면 보수 인사 한 명을 좀 끌어오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수는 나름 보수의 짬밥 좀 굵으신 분인데 이분은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 내용을 가져오려고 뭐야? 비트핑크님 혹시 저희 제작진이신가요? 햇빛마을님 제작진이신가요? 신원서파님 제작진이신가요? 저를 복장군님, 유리님, 이미 하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네? 참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하신다니까. 야, 진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지? 진짜 되게 신기하다. 야, 이거를 내가 화면을 걸어놓기도 전에 그 말씀을 해버리시네? 야, 진짜 신기하다. 그렇습니다. 규제증. 규제증의 해설을 보겠습니다. 어머, 감사드립니다. 안동땡님. 저 선생님? 여보씨? 요거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왕이면 좀 시원한 거 안 될까요? 시원한 거 한 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그냥 대충 넣으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커피가 땡겨가지고 얼주가 스타일이라. 안동땡님 감사드리고 토토는 행복해님 감사드립니다. 누구 마음대로 이재명이 끝나냐? 웃기고 있네요. 영식님 오늘 따신차 드세요. 파이팅합니다 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아메를 주문했습니다. 자, JKJ 정규제는 이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재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유죄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 가장 근본적인 오류는 이재명은 낙선자라는 점을 재판부는 다만 경감사유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법조문상 당선, 낙선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낙선자는 이미 유권자의 사실상의 판결을 받은 결과라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보호하려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 JKJ. 공직선거법이 당선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짓과 허위로 당선되는 것을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사후적으로도 막아야 한다는 것임을 두 번 강조할 필요가 없다. 제 오프닝 성격이랑 좀 비슷하네요. 이 뒤에 만약에 사법의 형평성 이런 거 거론하시면 저랑 되게 생각이 비슷해지는 건데. 예방의 실익이 없고 회복이 이 법이 원하는 법적 정의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 경우 이재명과 사건의 진실을 다투는 당선자는 기소검사를 감독하고 포괄적으로 지휘하는 입장에 있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다. 이 경우 당선자의 종국적, 법적 권한과 절차적 권한은 모두 크게 제약된다고 보아야 하고 우리는 그런 절제를 통해 실질적, 민주적 형평성을 이룬다고 봐야 정당하다. 저 지금까지 완전 설득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더구나 대통령을 장악한 당선자와 달리 낙선한 자는 공권력의 지원을 기대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적지 않은 실질적 제약을 받기 마련이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의 발언 중 첫 번째, 김문기를 알지 못한다는 점, 두 번째, 백현동 토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압력을 느껴 시행하게 됐다는 발언 두 가지가 사실과 달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공소의 제기다. 두 가지 모두 객관적 사실에 대한 진술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본인이 갖는 매우 주관적인 상태에 대한 평가다. 국토부의 압력을 느꼈다는 부분은 더욱 그렇다. 허허. 이분은 우파 아닌가요? 뭐 물론 이 어떤 판결에는 좌우가 없는 거지만, 야, 이 무슨 그 민주당에 어디 누가 쓰신 것처럼 쓰셨네. 꼭 착각을 할 만큼. 지금까지는 완전 설득됐습니다. 네. 매우 주관적인 평가이고,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의 압력과 뭐 협박, 압박을 받았다라고 이재명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언급하는 겁니다. 매우 주관적인 평가이고, 이는 국토부를 상급단체로 하는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충분히 있음직한 심리 상태다. 어제 저 라이브, 그 긴급 라이브 할 때도 요 내용 다뤘었잖아요. 당선 목적이 있었느냐, 실제로 당선 목적을 위해 그런 거짓말을 했느냐라는 쟁점. 두 번째, 그러니까 뭐 물론 그것이 거짓말이냐 아니냐도 실제 사실관계를 놓고 봤을 때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표행위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두 번째, 당선 목적으로 한 거냐 아니냐. 그리고 판단하는 이재명 대표의 말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의 주관과 느낌, 감정, 그리고 어떤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올 만한 텍스트가 아니라, 공보물이 아니라, 텍스트도 아니고 공보물도 아닌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 자체를, 심리 상태 같은 것들을 기소하고 판결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정규재에게도 있는 거네요. 재판관이 몇 가지 반증 사례를 근거로 이재명 본인의 심리까지 특정한 상태였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 그리고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는 것은 만인이 주관적으로 명백하지만 이를 객관화해서 말할 때는 매우 애매해지는 중간의 영역으로 달아나고 만다. 재판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판사는 마치 국어 시험이라도 치르듯이 이재명 발언의 문법적 의미의 정답을 찾으려 시도하고 있다. 이는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이를 근거로 유무죄를 구하는 것은 법관의 재량을 넘어서 존재하는 영역이다. 이제 해외 사례 얘기하는데요. 여기 뒤에도 사실은 뭐 아까 제가 오프닝에 언급했던 헌법학자들이나 법학자들이 그 다른 나라 사례나 그리고 우리 근현대사에 있었던 과거 사례들을 모델로 많이 비판하기도 하는 지점입니다. 미국, 영국 등 오랜 선거의 경험치를 갖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다. 유권자들이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그 때문에 숱한 거짓말을 한다는 트럼프도 당국에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선거를 치렀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심각한 명예훼손적 사태, 즉 손실, 사회적으로 누군가의 손실, 선거의 과정이라면 내가 누군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막 비방을 하는데 그 비방이 완전히 사실과 다른 허위일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낙선된 사람이고 내가 스스로 내 당선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만약에 한 것이라면 이미 유권자에게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선거를 치르게끔 한다. 1차 판단이 유권자에게 끝났다라는 것을 일단 대전제로 두고 선거는 치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두 번째인 것이고, 세 번째로는 남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로 매도해서 저 사람이 낙선이 되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미국의, 영국의, 독일의, 프랑스의 사례들을 따왔습니다. 이미 유권자가 판단한 것을, 그리고 패배한 사람의 사소한 말실수를 추후에 판사가 다시 처벌하는 것은 그것도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진술을 주제로
언어적 진실 여부를 다투는 것은 실로 가당치 않고 실효적이지 않다. 선거 중에 발생하는 언어적 갈등을 국가 혹은 사법부에서 권위를 갖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중대한 장애요, 제도적 월권이다. 오늘 이재명의 재판이 그런 것이다. JKJ 추가 공직선거법은 자유의 원칙에 걸맞게 개정되어야 하겠다. 요렇게 호호 JKJ 야 제가 JKJ님이 과거에 여러 뭐 토론이나 이런 데 나오면 너무 이 어떤 뭐랄까 기업을 대변하는 너무 이제 재벌들, 기업들 뭐랄까 좀 더 가진 자들을 대변한다라는 그런 논평이 많아서 사실 그의 의사를 지지하기 좀 어려웠고, 그리고 정치에 대한 평론을 할 때도 뭐 사실은 저와 좀 안 맞는 대목들이 좀 있어서 그리 많이 인용을 하지 않았는데, 요 텍스트 자체는 죄송한데 일부분을 빼고는 대부분 저의 입장과 비슷한데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를 영상으로 보실 분이 아니라 텍스트가 아니라 영상으로 혹시 보고 싶을 분이 계셔서 제가 일단은 그 이마카 TV라는 곳에서 쇼츠를 만드셨는데 여기도 요거를 잘 해놨어요.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공문의 압력을 느꼈느냐 못 느꼈느냐 하는 것, 이런 따위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의 법 집행이냐. 정말 보수로서 이거 부끄럽단 말이야. 야, 이렇게 야당 대표라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조지는 게 정말 이게 부끄러운 일이다. 쪽팔린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정치인 이재명에 대해서 확고한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재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아주 부적절한 것이다 라고 오늘의 재판을 생각합니다. 김문기 안다 모른다 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공문의 압력을 느꼈느냐 못 느꼈느냐 하는 것, 이런 따위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의 법 집행이냐. 정말 보수로서 이거 부끄럽단 말이야. 야, 이렇게 야당 대표라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조지는 게 정말 이게 부끄러운 일이다. 쪽팔린다. 야.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 보셨습니다. 영상으로 또 보고 나니까 뭔가 좀 그 온도가 다르네요. 텍스트는 매우 담담하게 썼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까지 느끼고 있는지는 몰랐는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영상을 보고 나니까 정규재 씨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분노하신 거네요. 이재명 이 선고에 대해서. 야. 근데 주목할 만한 뭐 저도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프닝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서만큼은 유감을 표하고, 이것이 꼭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어떠한 정치인이 국민으로부터 이미 선택을 받았고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정치인에 대해서 판사가 뭔가 결론을 내려주는, 판사가 그의 어떤 기억이나 그의 어떤 뭐 느낌, 평가, 어떠한 뭐 국토부의 공문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단죄하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치가 너무 큰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 즉 사법이라는 것은 뭐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정치가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법은 정치를 뛰어넘을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전히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어쨌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뭐 지금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너무 섣부르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 저는
저는 뭐 제 방송을 통해서 늘 대한민국 삼심제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확정 판결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뭐 지금 댓글창을 보니 여전히 좀 뭐랄까요? 여전히 여러분들께서도 좀 의기소침하신 것 같은데, 예. 너무 뭐 그렇게 생각하실 것 없고, 1심 내용이었으니까 정규재라는 사람의 글과 영상을 보시면서, 뭐랄까, 뭐 위로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성적 사고나 이런 것들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하셨길 바랍니다. 뭐 저 역시도, 양형 자체가 뭐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놀랐다라기보다는 생각보다 징역 1년이라는 거는 전 솔직히 예상을 못했거든요. 저 어제 긴급 라이브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예. 아이고 우리 이명박님도 오셔가지고 후원 남겨주셨고, 아까 제가 우리 후원을 해주신 조현주님 못 읽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조현주님, 후원 또 감사드리고요. 네. 예.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정규재의 페이스북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 근데 좀 놀랍긴 하네요. 저도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는 분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여기 좋아요 누르신 분들이나 또 정규재의 글에 좋아요 누르신 분들이나 정규재의 글이 이제 이른바 진보 커뮤니티에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맞죠. 뭐 이 형평을 따지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처벌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재명은 이렇게 처벌하는데 누구는 왜 처벌하지 않아? 이재명은 이렇게 수사하고 기소하면서 왜 누구는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아? 같은 동종의 범죄로 누구는 거짓말하고 누구는 구라를 쳤는데 누구는 왜 수사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가 돼버리면 이 땅의 정의와 사법의 형평이라는 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제가 늘 강조하지만 고등교육, 우리의 기본 교육만 이수했다 하더라도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제가 그 지점을 오늘 좀 뭐 길게 다루고 있는데, 뭐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 다 대체적으로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정규재 고문이라고 부르나요? 정규재 고문? 정규재 대표 고문의 페이스북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판사 한 명이 100만 서명 시민을 짓밟은 나라님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라면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 민두루미님 바로 그거 아닙니까? 박수진님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해피QW님은 고등법원이고 대법원이고 거의 윤석열 쪽이어서 기대가 안 된다. 박수진님 어제 이재명 대표님 결과 보고 너무 속상해서 유튜브도 안 보려다가 제 방송은 봐야 해서 들어왔어요 라고.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늘푸른님 증거주의 재판이 이제 개인의 머릿속까지 마음대로 단정지어서 판단하면 이게 공산당 재판이지 민주주의 재판이냐 이런 말씀이시고, 김미경님 정규재 완전 공감이죠. 소울님 변정 보수에게 일침을 가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정규재가 요즘은 정상적인 활동 중. WP님 이런 말씀도 하셨고, 언파이어 다이어리님은 그 당시 문재인 조국 추미애 감추고 있는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야 된다고 봐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도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별이총총님은 벌금 80만 원이 판결 났어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징역형이라니 충격적이죠. 이런 말씀이시고, 예. 잼꽁이님은 내가 협박이라 느끼면 협박인 것이죠. 아니 근데 우리가 진짜 앞서서 다뤘듯이 딱히 제가 이거에 토를 달 게 단 하나도 없네요. 야, 제가 오프닝을 너무 후지게 썼어. 규재홍이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저도 오프닝에 좀 저의 혼을 담아서 쓸 걸 그랬어요. 예, 제가 뭐 너무 또 사실 여러분들 이미 오늘 들어오실 분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오실지 또 어떤
분위기일지를 대충 감안해서 매우 담담하게 쓰느라고 오프닝을 사실 담담하게 눌렀었는데 정규재홍의 이 그 텍스트를 보고 나니까 그렇지. 이 정도로 명문을 쓰지 못하는 저의 한계를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여기 잠깐 나왔는데 주관적인 평가, 심리 상태 이거를 재판부가 추론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사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요 재판 얘기하면서 어제 제가 또 사실 생각 한 번쯤 또 하고 가야 된다고 제가 느낀 재판이 있습니다. 뭐 바로 전날 있었던 김혜경 씨에 대한 재판인데요. 저는 김혜경 씨에 대한 재판도 사법부의 판사들께서 너무 넘겨짓는 것 아닌가 하는 대목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물론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또 오해하실까봐 그리고 이 방송이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까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역사에 남을까봐 제가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양해해주고 들어주세요. 사법부 존중할 수 있는데 판사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왜 의심하면 안 돼?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면 안 돼? 민주주의 국가인데. 문제의식을 가지는 건 자유니까 내 맘대로 가질게요. 자, 그런데 봅시다. 김혜경의 이 판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수원지법 형사 13부 박정호 판사가 김혜경 씨가 이 법인카드를 하급 직원이 쓰는 거에 대해서 김 씨의 묵인과 용인 아래 기부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기부 행위라고 얘기를 했죠. 식사비 결제한 수행비서와 김 씨가 암묵적인 의사 결합을 했다. 이런 표현이 암묵적인 게 들어가고 기부 행위가 들어가고 이런 얘기거든요. 요거예요. 기부행위 암묵적이다, 묵인, 용인 요런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 개인이 갖고 있는 의문점이 뭐냐면 박정호 부장판사도 마찬가지로 이 판결을 내리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금액은 경미하지만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10만 4천 원이잖아. 10만 4천 원이니까 금액은 경미하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법부의 한계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사법부가 판단할 근거가 없겠죠. 검찰이 넘겨줘야 재판부가 들여다보고 유무죄를 따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10만 4천 원 건도 검찰이 기소를 했으니까 사법부가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맥락을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주시고 이 시스템의 절차이니까요. 그거는 그것대로 설명을 드리는데 다만 중요한 거 다른 사람이 몰래 음식값을 계산을 해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이게 유죄다. 지시한 적은 없지만 음식값도 본인이 모르게 계산이 된 거면 암묵적 합의니까 이것도 유죄다. 그러니까 넘겨 짚어 볼 때 김혜경은 이것이 계산되는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이니까 유죄다. 안다, 모른다를 이제 판사가 봤을 때 이런 정황을 보니 알았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의 케이스도 우리가 비춰본다면 김문기를 알았다, 몰랐다. 이것도 어찌 보면 알았을 것이다라는 거에 착안해서 이런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반대하실 수도 있는데 다 좋다 이거예요. 제 방송에서는 늘 얘기합니다. 다 좋아. 다 좋아. 알았어. 그러니까 사법부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보고 공소 제기를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 그렇게 하시든가.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뭐라고 해야 돼요? 2년 반 동안 우리가 봐왔던 수많은 범법 행위들에 대해서 왜 판단하지 않아요? 왜 기소하지 않아요?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요? 이거는 준사법기관이라고 부르짖는 검찰도 답변할 의무가 있고요.
사법부 역시도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것이지만 저는 이 땅에 있었던 그 무수히 많은 범법 행위들에 대해서 특히 김건희에 대해서는 완전한 성역과 언터처블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런 재판 결과를 보고 있자니 이것이 과연 또 마찬가지로 사법의 형평성이냐. 요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죠. 이거는 저는 평생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재명이 좋든 싫든, 김혜경이 좋든 싫든, 문재인이 좋든 싫든, 윤석열이 좋든 싫든 우리 법은 추상 같아야 하니까. 법의 잣대와 기준이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면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범죄 혐의가 심지어 국민들 눈에 다 보였는데도 무죄다? 무혐의다? 무죄가 아니죠. 무혐의다? 혐의가 없다? 잘못이 없다? 라고 그렇게 단정 지어 버린다면 어떤 사람이 법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어떤 헌법과 법리를 바로 세우려면 법을 바로 세우는 작업이 필요한데 나와는 반대 진영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재판을 해버리고 수사를 해버리고 기소를 해버리는 거? 야, 문재인 때도 그랬잖아. 아니, 뭐 물론 보수 인사들을 그때 당시에 잡아 넣은 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었고 윤석열 지검장이었으니까 그런 시절도 있었던 건 사실이죠. 저는 이제 이 어떤 불행한 역사가 반복이 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 일단 정규재홍이 아까 재판 선고에 대해서만 일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법의 형평성이나 이런 거는 안 들어가 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공정성, 형평성입니다. 과거에 이제 이렇게 반복돼 왔던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문재인 때도 그랬어, 박근혜 때도 그랬어, 이명박 때도 그랬어, 노무현 때도 그랬어, 김대중 때도 그랬어. 그러면 이게 그러면 옳은 일이야? 반복되면 다음에 만약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보수 인사 다 죽여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그러면 민주당 쪽 인사는 아무도 수사 안 하고 민주당에 있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검찰을 사유화해서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처벌 안 하고 보수를 다 말살시킨다고 칩시다. 그럼 그건 옳은 거예요? 그게 그 역사가 반복됐는데 그건 잘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다 끌어와서 이야기하다 보면 진짜 오래된 사례들이 참 많겠지만 저는 그 대목도 인정해요.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잘했냐 혹은 뭐 윤석열 그 지검장, 검찰총장 혹은 그 전에 있었던 특검으로서의 활동도 완벽했느냐? 그렇지 않다고 본다니까요.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요. 근데 이것의 어떤 불행한 역사에 대한 반복은 한 번쯤 지적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법이라는 건 늘 공평하고 공정하게 치우침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이렇게까지 치우친 2년 반을 살고 나니 뭔가 좀 정규재홍도 여기에서는 지적을 따로 안 하신 것 같은데 예, 정규재 씨는 따로 뭐 그 얘기는 안 하신 것 같아서 네. 근데 정규재의 유튜브를 가끔 저도 보면 유튜브를 가끔 보면 저랑 유사한 관점과 철학을 또 갖고 계시더군요. 막 사투리 쓰시면서 김건희는 하시는데 아무튼 김건희 씨는 처벌을 안 받잖아요. 수사를 받지 않고 기소를 당하지 않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는. 자,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500만 원은 어떻게 할까요? 500만 원은 어떻게 할까? 500만 원. 돈봉투 500만 원은 어떻게 할 거야? 돈봉투 부스럭 소리가 나서 구속해야 되고 기소해야 된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께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돈봉투를 전달해 준 시점이 2번이나 나왔고 한 번은 게다가 500만 원이라면서요. 그러면 또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공명정대하게 사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정당의 이익에 따라 논평을 하게 되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의 선고에 대해서 사법부가 정의가 있고 이 땅에 정의가 있고 뭐 어쩌고 하다라는 그 논평을 하시더라고요. 법의 공정함, 법에도 우리 이 땅에 정의가 있다라는 거를 깨우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뭐 이런 표현인데, 아니 그럼 제가 반대로 이 땅에 정의가 있으려면 돈봉투 500만 원도 윤석열 후보의 당시 후보 시절에 공직선거법에 해당하는 위반에 해당하는 거짓말도 다 우리는 묵인하고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런 대목을 짚고 있는 겁니다. 저는 뭐 정파적으로 판결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그건 뭐 각 정파들끼리 할 얘기니까. 다만 이 땅에 정의가 있다는 식으로 법이 살아있고 우리 사법을 바로 세워줘서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바로 서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대목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묵인하고 여러분들이 묵인한 게 아니고 이제 검찰이 무혐의를 주거나 기각하거나 각하했던 윤석열 후보의 사건을 말씀드린 겁니다. 빨강머리 앤님. 고발을 해도 수사를 안 한 게 맞죠. 정의가 없는데 국민의힘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정의이냐? 예, 화가 난다. 열불난 아주까리님 모두들 파이팅. 예. 아무튼 뭐 이제 이런 내용들 저희가 오늘 일단 먼저 좀 다뤄봤습니다. 다른 기사를 실제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혈압이 올라가실 것 같아서 소개를 못 해드리겠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바라보는 언론들의 관점을 주제로 오늘 하려고 했는데요. 네, 그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분노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큰지라 기사들 보여드려봐야 혈압만 오르시겠는데요? 예. 종편 기사 몇 개 이제 제목 같은 거 보니까 좀 어그로 끄는 제목이 많고, 이미 이제 그 이재명 대표는 당선 무효형이고, 당선 무효형에 맞는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예를 들면 1심이라는 걸 써주지 않으면 이재명 당선 무효형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선고로 이미 이재명의 의원직이 상실되고 이미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버린 사람으로 규정한 제목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벌써 포스트 이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실제 무너졌으면 좋겠다. 무너졌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의 그런 희망과 기대를 담은 제목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요건 좀 너무 에바다 싶은 것들을 몇 개 뽑아왔는데 뭐 하지 말죠. 뭐 그거 해서 뭐해, 그죠? 여러분들 그거 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기분도 안 좋으신데 그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그 어쨌든 정치적으로 위기인 상황이니까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책은 민주당 측, 이재명 대표 측에 있을까? 이제 요 대목을 좀 논의를 해보고는 싶은데, 저도 어제 이제 뭐 정치 고관여층들과의 저녁 식사에서 또 술자리에서 느낀 거지만, 그 다들 좀 많이 좀 위축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사실만 짚겠습니다. 사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죠? 그러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법은 감경할 수 있는 한계와 제한점이라는 거를 두고 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게다가 구형을 2년 했는데 징역 1년을 준 거죠. 집행유예 2년을 준 거고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거를 뒤집으려면 이거는 그냥 제가 어제 취재한 법조인들 너댓 분의 4명의 의견입니다. 이건 이제 제 의견이 아니고 법조인들이 냉정하게 제가 질문을 이렇게 던져봤어요. 정말 냉정하게 보셨을 때 이 1심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혀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지금의 재판에 제출된 여러 증거들이나 진술들, 어제 나왔던 재판부의 설명 자료가 한 11장짜리가 있는데 그거를 보셨을 때 딱 4분한테 여쭤봤죠. 현직 변호사들입니다. 다들 좀 어렵다라는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이게 쉽지는 않다. 쉽진 않고 어렵다. 그러니까 안 된다가 아니고 항소심에서 이게 뒤집어지려면 딱 2가지라는 거예요. 형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아예 무죄가 되거나 완전히 정반대의 결론이 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새로운 증거가 보강돼서 이게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핵심 증거가 없는 한 요게 뒤집어지려면 약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야 된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들은 얘기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의 의견은 아니고. 근데 법조인들이셔서 정치인은 아니고 법조인들이셔서 기존에 보통 이런 사건의 1심 판결이 이 정도로 형이 내려지면 항소심에 가서 뒤집히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니 원래 보통 1심에서 2심 뒤집는 게 어렵죠. 예, 어렵죠. 어려운데 그 전제를 제외하고서 허위사실 그리고 공직선거법과 관련돼서 따로 떼어두고 봤을 때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냐 했더니 영식씨 근데 그거는 쉽지는 않을 건데 뭐 이 판결 내용 자체가 이제 사실 4분 다 제가 통화한 4분 다 판결 내용이 좀 이건 많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자기들이 판단하기엔 좀 너무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첫 번째로는 공소를 할 때부터 공소 제기할 때부터 자기들은 이걸 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기소도 좀 뭐 부당성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 정권을 감안하자면 이렇게 할 줄 알았으니까 넘어가자. 그리고 그 구형 자체가 너무 컸다. 2년이라는 걸 구형하면서 이것도 좀 너무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거기까지는 막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법부를 좀 기대했는데 1년 징역형이라는 건 항소심에 가서 뒤집으려면 굉장히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종합적인 결론이고요. 4명 다 똑같았습니다. 반전시킬 만한 증거가 있으면 더 좋다. 그리고 뒤집기는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 다만 결론을 우리가 따져보면 당선 무효형 아니면 그냥 무조건 무죄. 무죄 아니면 그냥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다. 이건데 절반이라는 거예요. 절반. 반의 반이라는 거여서 딱 반반이어서 예측하기가 어렵다고들 뭐 합디다. 예. 제가 어제 뭐 나름 제 개인적으로 취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4분의 법조인 다 어쨌든 쉽지 않다. 그리고 더 걱정인 게 이재명 대표를 그래도 그 중에 한 2분 정도는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2분은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었고 위증교사가 더 큰 문제인데 그게 더 어려운 재판인데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일단 이렇게 나오니까 그 이후에 있는 재판도 사실 개별되고 구분된 재판이고 다른 혐의에 해당되는 재판이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어제 그 4분 중에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동훈 대표가 생중계 노래를 불렀던 게 좀 이상하다. 자기는 그렇게까지 의심할 마음이 없었는데 오늘 선고가 나오고 나니 더 의심이 든다. 생중계하자고 한동훈 대표가 너무 이제 몰아붙이니까 어차피 안 될 걸 왜 저렇게까지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이 변호사님의 뇌피셜이자 그냥 소설과 상상의 영역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것은 뭐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서초동에서 짬밥이 굵었으니 한 달이 건너면 그거 아는 거 어렵지 않지 않겠냐. 뭐 이제 그런 그런 상상인데 불편한 상상을 본인이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하셨지만 이렇게까지 선고가 내려지니까 생중계를 부르짖었던 것에 대한 의심도 좀 든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변호사조차도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재판부의 선고가 대부분의 예상 밖에 있었던 내용이 나왔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좀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다만 결론은 내려졌고 전망을 해보자면 항소심은 이재명 대표를 항소심 내지는 대법원까지 이재명 대표의 그 미래를 판가르주는 진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과거에 매형이 아니라 친형 강제 입원건이나 대법까지 갔던 사안을 파기환송하는 기적적인 생환을 이뤄냈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뭐 너무 먼 미래여가지고 제가 예언가도 아닌 이상 그걸 예언할 수 없지만, 항소심이 이제 사실심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항소심까지만 새로운 증거가 보강될 수 있어요. 근데 대법 판결은 법리를 다투는 거여서 1심과 이제 그 하급심에서 내려졌던 판결 자체에 법리에 문제가 없는지를 따지는 거여서 대법 판결이 뒤집히는 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그 이례적인 일들을 이재명이 또 견뎌왔었고 그런 결과를 받아들었던 사람이니까 항소심, 대법 판결까지,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아무튼 우리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